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지난 월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 때만 해도 국회 분위기가 꽤 부드러웠습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도 기립박수를 치고 바로 퇴장하지 않고 남아서 기다리며 윤 대통령과 악수를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하루 만에 틀어졌죠. 어제 윤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인데요. 이후 민주당에서는 험한 소리가 잇따라 쏟아졌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은 국민으로부터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며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고 하루 만에 인사를 강행하는 것이 의회주의인가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도 윤 대통령은 통합을 많이 강조하긴 했는데요. 이런 분위기라면 통합과 협치는 이번에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5월 18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이유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구 위에서 우리란 말을 가장 많이 쓰는 사람들 아닐까요? 우리 남편, 우리 손주, 우리 회사. 소중한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바꾼다. 우리 마음속 첫 번째 금융, 우리금융그룹. 6월 말이면 개별 서비스 인하의 택도 끝나는데 요즘 신차 계약하면 얼마나 오래 걸려요? 방금 주문하신 쌍용 자동차 나왔습니다. 완전 빠르네요. 5월 쌍용 자동차 계약 시 대기업 시 바로 픽업. 선수율에 따라 최대 36개월 무이자도 가능하대요. 5월엔 쌍용 자동차 전시장으로. 자, 던졌습니다. 돌직구인가요? 이건 처음 보는 철직구네요. 돌직구보다 빠른 주문과 배송 속도, 눈앞에서 확 떨어지는 가격까지. 이 놀라운 선수가 누구죠? 국내 최초 온라인 철강직구 쇼핑몰 스틸 1번가. 말씀하신 순간 철직구 더 가네요. 스틸 1번가.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일부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의 문제를 함께 생각해보는 김범일의 청년생각, 안동청년공감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2부 이슈 오늘에서는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우리 지역 후보들을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국민의힘 이영훈 의성군수 후보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각종 설문조사 결과를 갖고 우리 사회를 분석해보는 시간, 배종찬의 리서치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김범일의 청년 생각, 청년의 관점에서 지역사회 이슈를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겠습니다. 안동 청년 공감 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의 청년 생각, 어떤 생각을 갖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이 18일이고 이제 내일이 5월 19일인데요. 예. 지방선거 본격적인 선거 기간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아마 내일부터 다양한 색깔의 후보분들과 선거운동원들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네.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5월 12일, 13일이죠. 이때가 본후보 등록일이었습니다.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예비 후보로서 후보분들이 운동을 하셨고, 본후보 등록을 하시면서 선거구마다 공식적인 대진표가 나왔는데요. 예. 그런데 본후보 등록이 끝나자마자 아직 선거 기간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당선 축하 인사를 받은 후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리에서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시지 않으셨고, 후보의 공약을 읽어보는 공보물이 집집마다 우편함에 꽂히기도 전에 당선이 확실해진 후보들이 전국에 무려 494명이나 있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네요. 우리 라디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도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네. 바로 무투표 당선자 얘기죠? 맞습니다. 예. 이제 어떤 지역구에서 한 명을 선출해야 되는 선거인데 출마자가 한 명뿐이면 이렇게 무투표 당선이 되는 건데요. 예. 공직선거법 190조에 보면은 후보자 등록 마감 시간에 후보자가 그 당의 선거구의 선거의원 정수를 넘지 않으면은 투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이 결정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네. 이렇게 당선되신 분들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무투표 당선자라고 부르고요. 예. 이번 8회 동시지방선거에 무려 494분이나 무투표 당선이 되셨다고 합니다. 전국에 네. 다 봐서 494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네. 예, 이 숫자가 이번 지방선거에 선출해야 되는 전체 인원 7,616명 중에 12%에 해당되는 숫자인데요. 아, 예. 지난번에 2018년도 지방선거 무투표 당선자가 89명이었던 거에 비해서 5배나 많은 인원이 됐습니다. 그래요? 지난 네. 지방선거에서는 89명이 무투표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네. 거의 494명이나 네. 5배나 많아졌네요.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예, 예. 교육의원 1분, 지역구 기초의원 282분, 비례기초의원 99분, 지역구 광역의원 106분, 그리고 기초단체장 6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아, 그래요.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뭐 숫자가 워낙 많아서 그런데 눈에 띄는 게 이제 교육의원이 1명이다. 교육감 말하는 건가요? 교육의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제 제주특별자치도만 교육의원을 선거로 뽑고 있는데요. 예. 이제 교육감과는 다른 아. 교육의원은 제주도에서만 특별히 뽑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그러니까 뭐 교육감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제주도에만 있는. 그렇죠? 예. 뭐 이제 교육감도 뽑고 교육의원도 뽑는데요. 아, 그래요? 교육감도 있고 제주. 교육의원도 그러니까 있고. 지방선거에서 원래 교육의원까지 뽑았다가 예. 그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교육위원을 뽑지 않았는데 제주도는 이제 특별자치도라서 따로 이제 선거법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또 선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있군요. 제주도에만 예. 있는 교육의원. 여기는 이제 선출직이라는 거. 여기만 그렇죠. 유일하게. 1명이 이제 무투표 당선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기초단체장 6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습니다. 예. 네네. 우리 지역에는 이제 뭐 정치 관심이 있으신 분들 다 아실 텐데 이제 예천 군수 네, 무투표 맞습니다. 당선 나왔고요. 대부분이 이제 뭐 영호남 지역이겠네요. 그렇죠? 영남에 몇 명, 호남에 몇 명. 정확히 그렇겠죠? 말씀하셨는데요. 예. 특정 정당이 오랜 기간 독점하다시피 집권하고 있는 특징을 가진 지역들이죠. 예. 그러니까 다른 정당에서는 낙선될 게 뻔하니까 사실 출마 자체를 포기한 경우가 많은데요. 예.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에 시의원은 총 29명을 뽑는데요. 네. 그 중에 20명이 무투표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시의원의 68% 이상이 경쟁 없이 당선된 거라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상당한 거 아닙니까? 어떻게 29명의 시의원이 있는데 네, 20명이 무투표 당선이 됐다. 물론 대구시 의원이긴 하지만 여기는 광역의원이죠. 이제 그렇죠, 광역의원인데 이거 너무한데요. 대구가 이렇고. 경북도도 사실 좀 많은 편입니다. 예. 55명 가운데 17명이 무투표 당선되셨고요. 그러니까요. 예.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도의원 중에 36명의 지역 구성구에서 22명이 무투표 당선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영호남 지역에 이런 좀 특수한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분들이 이제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문제네요. 대구시 의원이 상당히 눈에 띄네요. 이번 선거에선. 그쵸. 29명 중에 20명이 무투표 당선됐고 네. 경북도 의원 우리입니다. 우리 지역. 그쵸, 우리 지역. 55명 가운데 17명이 무투표 당선됐다. 네. 그리고 전북 도의원도 36명 가운데 22명. 여기도 60%가 넘었다는 거. 예. 그렇죠. 자, 근데요, 이 선출해야 하는 이 의원 정수의 60% 이상이 무투표 당선. 그러니까 대구시 의원, 전북도 의원 말하는 건데, 네. 이 정도라면 뭐 선거 의미 자체가 좀 많이 퇴색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굉장히 퇴색된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게 되었고요. 예. 이런 현상이 지속된다면 문제가 심각해지는 게 시민분들께서 지역 정치에 가지는 관심이 아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선출해야 되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서 지방선거는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데요. 예. 관심이 적다 보니까 시민들의 정치적 목소리가 모이지 않고 그래서 그동안 정치 권력을 쥐고 있던 세력에 대해서 견제와 비판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정치 세력에 대한 힘이 모이질 않으니까 결국 이런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치적 무관심을 가속화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 무투표 당선을 가지고 칼럼이나 기사에서 비판을 많이 쏟아내고 있는데요. 네. 대선 직후에 치러지기도 했고 한국 정치 지형이 점점 두 개의 진영으로만 편을 나누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뭐 여당과 야당 두 세력 중에 한쪽을 무척 좋아하시거나 아니면 한쪽을 무척 싫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이렇게 특정 정치 세력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정치적 목소리를 내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요. 그거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예. 다양한 정치적 목소리가 나오지 않게 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비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아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무투표 당선이라는 거 사실 그 무투표 당선된 후보자 본인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행복한 선거는 없을 거예요. 본인만 보면. 그런데 네. 그 지역구 주민들은 이렇게 상당히 피해가 많다는 거. 우리가 사실 왜 부의 양극화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쯤 되면은 정말 정치적 양극화라는 말도 할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정치적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고 예. 많이들 보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사회자님 혹시 좀 얘기를 잠깐 화제를 돌리자면은 예. 카공족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카공족. 예. 네. 제가 뭐 이 정도는 알아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족, 그렇죠? 공부하는 맞습니다. 사람들. 예. 카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을 이제 지칭하는 신조어인데요. 예. 카페에 가면 이제 노트북으로 뭔가 강의를 들으시거나 이어폰을 끼고 두꺼운 책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분들 중에서는 대부분 혼자 사는 1인 가정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네. 그럼 어차피 집에서 혼자서 공부를 해도 되는데 조용한 곳에서 예. 굳이 돈을 내면서 왜 카페에 올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잖아요. 제 생각이 이 생각이에요, 바로. 왜 저기서 불편하게 공부를 할까? 예.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예. 집에 혼자 있으면 사실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예. 스스로 뭐 내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공부를 해야지 계획을 세워도 완벽하게 스케줄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왜냐면 집에서 공부하려고 책을 피면은 괜히 핸드폰에 눈이 가고 평소에 보지도 않던 뉴스가 그렇게 재미있고 네. 뭐 갑자기 배가 고프거나 아니 졸리거나 눕고 싶거나 이런 유혹들이 많잖아요. 뭐 공부가 잘 안 되는 한 108가지 이유가 생기죠. 예, 자기도 모르는. 예. 그래서 굳이 약간은 시끄러운 카페라는 특정한 장소에 가는 것으로 스스로에게 제한을 거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스스로 제한을 건다. 네. 예. 저도 읽어야 할 책이 있는데 집에서는 잘 안 읽어질 때 굳이 책을 들고 카페에 갑니다. 그러니까 귀찮지만 카페에 가서 4,000원이라는 돈을 내고 앉으면은 아까워서라도 책을 읽게 되거든요. 그 돈이 아까워서라도. 예. 그러니까 스스로 나 이제 책을 돈이라고 냈으니까 책 열심히 읽어야지라고 그렇죠, 제약을 그렇죠. 거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은 대부분 혼자일 때 게을러지거나 풀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약속한 대로 실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죠. 이제 대부분 이렇죠. 뭐 일부 독한 분들은 집에서도 혼자 잘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렇죠. 보통은 이제 혼자 편하게 집에서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약속한 대로 계획한 대로 실행하기가 어렵다. 이거 참 네. 중요한 말씀 같은데. 네. 이 얘기가 뭐 네. 약간 뭐 옆길로 샜다고 하셨는데 방금 전에 이게 예, 옆길이 아니네 보니까 이게 바로 우리 지역 정치 네. 그대로 이게 적용이 되겠는데요. 맞습니다. 예. 프리랜서 작가들이 비싼 월세를 내가면서 집이 아닌 장소에 사무실을 두는 경우가 바로 이런 예인데요. 예. 누군가 보는 사람이 없고 규칙이 없으면 사람들은 해이해지잖아요. 그렇죠. 특정 정치 세력이 너무 오랜 기간 동안 견제와 관심을 받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나태해지고 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선천적으로 그분들이 뭐 악하거나 악마라서 비판받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요. 네. 이제 견제라는 표현을 좀 불편해 하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권력은 사실 견제를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요. 예.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라서 견제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즉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얘기거든요. 예. 뭐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랑 밥을 먹으러 갈 때 한 명이 계속 메뉴를 고를 수 있다. 사실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되고 권력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권력조차 견제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참 예를 잘 들어주세요 보면 아주 적절한 예를 맞네요.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누구나 관심을 받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거든요. 예. 그래서 크게 받지 않을 만한 아주 작은 선, 아주 사소한 선을 넘게 되면 그게 지속적으로 쌓이다가 정말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되는 건데요. 그렇죠.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되게 놀라운 정치인들의 부패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패가 사실 처음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 작은 선부터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김범일 사무국장 생각이 저랑 아주 똑같습니다. 예. 아주 100% 일치합니다. 예. 자, 아까 그 왜 무투표 당선 이번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총 494명이 됐다 그랬잖아요. 무투표 네네. 당선. 이게 한 12% 된다 그랬죠. 전체.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사실 이거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면
네. 영호남의 이 무투표 네, 네. 당선이나 마찬가지인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 맞습니다. 이 얘기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네, 국민의힘 간판만 걸면 또 네. 저쪽 호남 가서 민주당 간판만 걸면 당선이나 그렇죠. 마찬가지인 이 현실. 예. 네네네. 이거를 좀 김범일 사무국장이 좀 깨트려 네. 주시죠 앞으로. 제가요? 예. 네, 아니, 저는 당연히 정치 다양성을 만들어가는데 기여하고 싶고요. 말씀하신 예. 것처럼 사실상 두세 명이 나왔지만 당선이나 다름없는 분들까지 합치면 494명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예.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무투표 당선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정치적 지형이 지역적인 상황이 또 맞물려져 있는 것도 있고 이제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해서 방금 아나운서 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깊이 있게 다뤄보는 매체나 이런 이야기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좀 소망이 있고요. 예. 그래도 무투표 당선되신 분들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예. 정치적 다양성이 보장되는 한국의 정치 지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야기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들으셨던 우리 저기 무투표 당선되신 그 당선자분께는 조금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네, 아니죠. 네. 이걸 좀 전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정치 우리나라 공공의 어떤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김범일 사무국장의 얘기가 아마 다 맞다고 수긍은 하실 겁니다. 예. 아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말씀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유익한 소식 잘 들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청년 공감 네트워크 김범일 사무국장과 함께했습니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처음 귀농한다고 영천에 내려왔는데 앞으로 어쩌나 막막했죠. 그런데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도 있고 도와주시는 분들도 많고 이제는 좋습니다. 다시 결정해도 영천으로 올 것 같아요. 전환생활의 꿈, 귀농기촌 1번지 영천시가 함께합니다. 안동과학대학교에서 6월 13일까지 지역산업 연계 바이오 백신 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경력 단절 또는 미취업자로 안동시에 거주 중이거나 안동시 교육기관 졸업생 혹은 졸업 예정자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입니다. 교육생들에게는 월 100만 원의 교육지원금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동과학대학교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거나 전화 054-851-3680, 054-851-3680으로 문의 바랍니다.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Amazing performance. 역시 한국 드라마. 음악부터 드라마까지 한옥 인테리어에 IoT로 꽉 채웠죠. 아날로그부터 디지털까지 대한민국 금메달입니다. 빠른 것부터 정확한 것까지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 한국이 다 한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다가가 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MBC 라디오. 네, 6시 24분 2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6.1 지방선거가 이제 꼭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이영훈 의성군수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영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이영훈 후보님 말씀하세요. 예, 연결이 다시 한번 전화를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5월 18일 6.1 지방선거까지 꼭 2주 앞으로 남은 상태. 자, 각 우리 지역구의 후보들 점점 긴장도 많이 될 텐데요. 내일부터는 또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어제 무소속 김주수 의성군수 후보를 만나봤고요. 오늘은 여기 대항하는 국민의힘 후보죠. 이영훈 의성군수 후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결이 됐네요. 이영훈 후보님. 네, 안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영훈입니다. 예, 소리가 잘 안 들렸나요, 아까? 예. 예. 자, 반갑습니다. 자, 6.1 지방선거 의성군수에 도전하고 계신데요. 먼저 출마의 변부터 좀 들어볼게요. 예. 예.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은 제 뜻을 세운 데 있습니다. 그러면 뜻을 세우는 것의 의미를 보면요. 저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그 첫째로는 말씀드리면은, 비교적 낙후된 지역 의성의 개발입니다. 즉, 기존 농축산과 그 위주 1차 산업에, 1차 산업으로는 인구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업 유치로 새롭게 지역 경제를 진흥시켜보자는 데 있고요. 예. 둘째로 말씀드리면은 저는 선거 문화 개선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쁜 선거 문화가 많이 청산됐지만은 아직도 돈이 많이 드는 선거 캠프를 꾸는 데 있어서 자발적 참여형 자원봉사자를 모으는 것과 정보통신을 이용한 다양한 방법의 선거 전략을 펼 수 있다면은 농촌의 선거 문화를 바꿔놓을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흙수저라도 정치적 소신과 뜻을 가진 사람이라면 입지할 수 있는 그런 농촌 선거 문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네. 앞에서 말한 지역개발 주도에서 낙후성 탈피와 지방적 선거 문화 쇄신에 있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지역개발과 선거 문화 쇄신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네요. 자, 우리 지역 분들에게 약간 좀 낯선 후보가 되겠습니다. 사실 잘 맞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본인 소개를 좀 자세히 해주시죠. 예, 제가 낯선 정치인이라 하는 것은 불과 7개월 만에 국민의힘 당 경선에 제가 최종 공천을 받은 데 있습니다. 예. 저 이영훈이라는 후보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쉽게 와닿도록 청취자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면은 먼저 사람은 누구나 사람을 안락하면 사고의 영을 먼저 말씀해야 되리라 봅니다. 네. 저는요, 사문이나 사건 등의 어떤 현상을 접근하는 사고방식에 있어서 어떤 그 본질, 원형, 그것이 뭔가, 그래서 그 문제가 뭔가 하는데 집착합니다. 네. 저는요, 대학 다닐 때에 철학 서적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켜고 그 문제를 정리하는 분석적 태도가 수련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저의 정체성은요, 업무의 전무성을 두고 따지자면은, 대학에서 행정학을 전공했고, 대학원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국가정보원에서 30년 이상을 근무했으며, 그 재직 과정에서,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실 행정관이나 남북회담 대표, 국가안보 전략연구원의 연구원 등을 제가 거쳤습니다. 예. 이로 볼 때 우리가 말할 적에 국가안보의 중요성이라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중앙행정과 국정운영 경험도 가졌다고 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정보원, 국정원에서 30년 이상 종사하셨고 청와대에도 계셨고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도 계셨고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중앙행정, 국정운영 경험이 있다라는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상대 후보가 김주수 후보인데요. 예, 그렇죠. 김주수 후보와 좀 차별화된 나만의 장점이 있다면요? 글쎄요. 상대보다 나이가 한 10살 젊습니다. 예. 적죠.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정거 패기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신인으로서 참신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예. 특히 국정원 재직 시에 제가 체득한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적 사고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보면 그 근본 원인이 뭔가, 현실 타당한 해결책이 뭔가, 이러한 것을 도출하는 데 장점을 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장점은 선거 캠프 현수막에 적힌 자신에게는 청렴 검소하고 사업 정책은 통 크고 강단 있게 하는 슬로건이 저희의 장점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슬로건, 현수막에 적힌 슬로건이 바로 자신에겐 청렴하고 일은 통 크고 강단 있게
로 이렇게 예, 정하셨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패기가 있다, 참신성, 청렴, 강단 이런 걸 강조를 해 주셨습니다. 자, 3선에 도전하는 현역 군수와 경쟁하시는데 지난 8년의 의성 군정을 좀 평가하신다면요? 글쎄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무소속으로 나온 현역 군수는요.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죠. 그래서 국민의당 공천을 지금까지 3번 받고 4번째 공천을 신청했지만 탈락해서 무소속으로 출마 중입니다. 네. 그 후보에 재임 8년 동안에는 중앙 예산을 많이 끌여다가 사업을 많이 벌려놓았습니다. 그래서 공적이 되는 사업과 현실 적합성이 부족한 사업도 들어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볼 적에 우리가 길을 닦거나 하천을 정비하거나 주차장 조성 등의 우리 공공 서비스가 행정의 목적인데 그런 것은 잘 해나왔습니다. 예. 물론 그러나 이 분야는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평범한 사업에 불과하죠. 네. 한편으로 보면은 또한 문화센터나 각종 스포츠센터 등 모욕시설에 있는 복지시설 건립 등이 민간 분야를 잠식하기 위해서 결국 자영업자를 죽이는 사회주의 복지 요소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것은요 전국적으로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진정 이 지역에 필요한 것은요 일자리 창출이나 기업 유치 등인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성장 동력을 갖추는 데는 등한시였습니다. 어찌 보면요 돈을 들여서 쉬운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본이나 기업 유치 등 이러한 어려운 사업은 지난 8년간 눈을 감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대체로 지자체 지금 28년 3명의 군수가 재임했는데요. 예. 룰 한번 보면 그들은 대부분이 연임을 위한 수단으로 무엇을 쓰느냐. 군 예산을 배분권을 통해서 지역 민가와 자기와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많은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 의성에는 50인 이상 기업 하나 없고요. 예. 전국적으로 내설 만한 상징적인 건물 하나가 없다는 점에서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군정을 실패냐 성공률을 두고 지금 논란에 내주고 있는 사업은요. 경상북도가 추진한 통합신공항 유치 전략입니다. 예. 우리 인근 군인은 공동유치가 필요하다고 엄청난 군의와 공동유치가 필요하다고 엄청난 홍보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유치를 해놓고 보니까 군인은 대구시 편입된 많은 혜택을 무사해서 실리를 챙겼습니다. 네. 이에 반해서 의성은요 확보한 이익은 없고 단지 대구공항에 소음만 고스란히 옮겨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성 주민들은 공항시 전략이 잘못되었다, 속았다 그런 여론을 종합해 볼 때 문제가 많죠. 그래서 많은 사업을 벌려놓기는 했지만은 그 공적 중에서도 현 군수의 재임적 뇌물수수 기사가 되어서 의성의 이미지를 흐려나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재임 8년을 평가 볼 때 그 사안이 그의 공적을 가리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예. 네. 쭉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들여서 쉬운 사업은 많이 한 반면에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어려운 사업에는 눈을 감았다. 이렇게 평가를 한마디로 할 수가 있겠군요. 네. 자, 현재 의성군 현안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 그리고 그 해결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하나 이리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의성이 인구가 한때 20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5만 명이 거의 유지되고 있거든요. 예. 그것도 귀농인 유입으로 5만 명이 유지됩니다. 특히 고령화로 지역 소멸 지수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인구 유입을 늘려서 주민의 삶의 활력을 높이는 것이 시급한데 그 해결책은 사실이 쉽지 않습니다. 예. 따라서 전임 군수들이 소홀히 한 지역 적합형 기업 유치로 일자리 창출이 시급합니다. 지역 성장 동력을 장착해서 지역 경제의 활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만은 이것은 사실 단기간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가 기존 1차 축산업 진흥이나 지역 특정 농산물 유통 기능 강화나 또 민속촌 건립 등으로 관광별도 조성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장단기적으로 봐야 할 사안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죠. 자, 핵심 공약 한 가지만 소개를 해 주신다면요.
글쎄요. 우리가 통합신공항이 아시다시피 군위와 공동으로 유치해서 했습니다만은 아까 앞전에서 말했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현안이지만은 의성군은 경상북도의 이 사업의 종속 변수이지 이 독립 변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물론 기업 유치도 수년이 걸리는 성격이고 보면요. 핵심 공약을 이거다 저거다 하나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 군정에 임하게 되면 이것저것 동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보면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지금 행정문화 쇄신이 필요합니다. 즉 인원 해결이 있어서 안 된다는 사고방식보다는 되게끔 하는 주민 편의성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또한 지역 경제를 위해서는 축산업계의 경쟁력 강화와 기업화로 유도해서 축분, 수거나 자원화 사업 등을 줄 수 있는데요. 아마 저는 이런 것을 지금 군수가 되면은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예. 자, 향후 군수에 당선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군정을 이끌어 나가시겠습니까? 예. 저는 공직 생활을 해서 중앙공직을 했는데 지방행정을 지금 시골에 와서 4년간 살고 있으면서 군청을 바라보니까 많은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 공무원의 일 처리 방식의 쇄신을 통해서 대주민 행정 신뢰성을 제고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이 발전하지 못한 것은 전부 다 예산 배분권을 나 좋고 니 좋고 하는 관계 중심으로 되다 보니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업 추진이 소홀히됐다는 점에 있어서 예산의 선택과 집중, 복지 부분을 줄여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무분별한 복지나 정책 홍보비 이것은요 선출직 수장의 포퓰리즘적 행정 요소를 가감히 축소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군수로서 공약한 몇 가지 선거 공약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저는 본인의 행정 전문가로서 일할 자세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지역민과 또 유권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글쎄요. 저 이영호는요, 무명의 7개월간의 당 국민의힘 집권여당의 공천을 걸머쥐었습니다. 그래서 벤처기업 창업가 정신으로 군수직에 가감히 도전하고 있는데요. 이는 소위 흙수저라도 돈 안 드는 선거를 통해서 어떤 자신감, 소신, 용기 또는 경륜 이것을 가진 사람이면 이 지역 사회에서 선택받을 수 있는 선거 풍토가 조성돼야 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낙후된 의성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는요. 주민들이 열린 마음으로 이해관계나 사람에 얽매이지 말고 이 지역의 통합 능력을 가지고 멀리를 내다볼 수 있는 새로운 리더십을 가진 후보가 누군가 하는데 깊이 생각해서 6월 1일 투표해 주기를 당부하는 마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제 김주수 후보에게도 좀 물어봤는데요. 지금 의정군수 대결이 현직 프리미엄 김주수 후보죠. 현직 프리미엄 대 정당 프리미엄 이영훈 후보. 이 두 프리미엄의 대결인데 어떻게 자신 있으십니까? 예, 저는 아까도 모두에서 생각했지만은 무에서 유를 창초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누구도 당 공천을 딴다는 사람은 몇 프로 이내의 사람이십니다. 따라서 저는 당의 당의 공천을 땄기 때문에 당의 힘도 물론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당의 공천을 갖고 있으면 당의 공천을 받기 이전 경선에서보다는 힘이 덜 들 것 같지만요. 이제는 저는 당 공천과 함께 국민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저에 대한 이영훈에 대한 수요를 크게 해야만이 공천에 가까워집니다. 오만하지 않고 자만하지 않고 경선에 임하는 그 자세로 더욱 분발해야 하면은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이영훈이 의성군수에 도전한 벤처 기업가의 창업가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끝까지 선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예,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영훈 의성군수 후보였습니다.
라디오 오늘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 소식이나 함께 토론하고 싶은 내용을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는 851국에 7191번, 문자는 샵 0913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입니다. 예. 자, 윤석열 대통령 지난주 화요일이었죠. 이제 일주일 8일째 지나가고 있는데 취임 이후에 대통령 지지율 설문조사 나온 게 있죠? 급 상승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추세를 분석을 해드리면 나오고 있는 몇몇 조사들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50%대 초반 정도 지지율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대선 결과 여진이 계속되고 있고 또 지방선거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대결 구도가 유지되고 있고 또 곳곳에서 신구 세력 갈등이라고 할 사안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인사도 그렇고 검찰 관련된 현안도 그랬고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불거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른바 유지태 현상이라고 해서 이 대선 결과가 유지되고 지방선거가 있고 태도조차도 신구 세력 갈등 요인 속에서 역대 대통령은 보통 임기 초반에 80%, 70% 이상의 헌인문 같은 정말 꿀 지지율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지지율이 나왔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말 그대로 헌인문이 없다. 노 헌인문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잘해서 국정 수행을 잘해서 지지율이 또 더 올라가면 더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몇 주째 계속해서 한 50% 언저리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오늘 42주년 5.18 행사가 있었습니다. 저도 사실 지난달이었죠. 현장을 좀 갔었어요. 휴가를 이용해서 옛 전남도청 또 전일빌딩 5.18 묘지 쭉 다녀봤는데 그래서 좀 더 눈여겨서 오늘 좀 행사를 좀 지켜봤는데 실제 광주에 가면은 518번 버스도 있는 거 아시죠? 그럼요. 예. 맞아요. 예. 이상하게 그쪽 현장에 가니까 가슴이 좀 먹먹해 오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만큼이나 정말 우리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이 아닐까. 우리나라 군인이 우리나라 국민을 총뿌리를 겨녔던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도 윤석열 정부도 이 헌법 정신,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새겨야 된다 이렇게 또 발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취지를 또 살려나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대거 여야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당연히 또 5.18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고 최초로 보수 정당의 대통령으로서는 민주의 문을 지나서 또 처음으로 5.18 기념식 행사에서 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은 또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 앞서 이제 우리가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을 허황구엔 그거에 이야기 나눴습니다만 지지율이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 호남의 민심만은 아니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5.18 정신을 살려나가는 것이 또 중도층 또 수도권 민심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더 올라갈 그런 또 요인이 돼서 많이 되죠. 그렇군요. 국정 지지율 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행보였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국민의힘 의원들 거의 대부분 함께 열차를 특별 열차를 타고 내려가고 비서진들 장차관들 할 것 없이 다 내려갔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대거 참여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겠죠. 그런데 이걸 보면서 한편에서는 또 이거 좀 진정성이 좀 의심된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이러는 거 아니냐는 또 그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이것을 코행크신 말씀하신 대로 정말 진정성이 있게 5년 내내 그렇죠. 또 실제 기회가 되면은 이게 헌법 개정을 할 때 이제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새긴다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그런 기회를 만들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또 적극적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면 그런 부분을 협치를 통해서 또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논의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제 인사 얘기를 좀 해보겠는데 오는 20일 내일 모레네요.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이 예정돼 있는데 그나저나 어제 뭐 누구나 다 예상은 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또 상당히 또 반발하고 있고 앞에서는 협치를 외치지만 뒤에서는 이렇게 독선적으로 행동한다라고 공격을 가하고 있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총리 표결 총 앞으로 어떤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이게 상당히 또 안개 전국이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해버렸기 때문에 상당히 또 격앙된 분위기거든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인사 막장 드라마다라고 하는 그런 대변인 논평이 나올 정도면 이게 부결로 가는 수순이라고 봐야 되는데 복병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 지방선거 또 총괄 상임 선대위원장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인준을 해줘야 된다, 기회를 줘야 된다 이렇게 또 취지의 발언을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런 발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송영길 후보도 그렇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금 인준 쪽으로 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20일 날이 저는 상당히 당론으로 아예 결정을 해서 부결을 한다 이런 방향으로 갈지 아니면 자유투표를 맡길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비대위가 아니라 선거를 지금 총괄하고 사실 지금 국면에서는 선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거든요. 근데 지방선거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를 부결할 경우에 상당히 부담이 된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 선대위원장의 입장이라고 봐야 될 텐데 그런 이유가 오늘 또 5.18 대거 또 광주로 향했기 때문에 이 민심이 수도권인 경기도와 인천까지 영향을 미쳐주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한덕수 총리가 부결되면은 중도 중간지대에 있는 유권자층도 아니 그 왜 발목을 잡아 또 이런 여론이 나올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이재명 후보의 또 우려를 선대위원장으로서는 우려이기 때문에 저는 글쎄 이 조심스럽지만 저는 20일 날 인준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부결인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오늘이 18일이고 19일, 20일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21일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방선거에 여당은 상당히 호재가 많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슈퍼위크를 만들고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덕수 총리부장을 인준으로 갈 가능성도 저는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만 해도 인전 이거 부결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관측이 많았는데 사실 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총괄선대위원장이다 보니까 선거만을 놓고 보면 여기서 부결시킨다면 이거 너무 민주당이 발목 잡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게 이제 먼저 머릿속에 떠올랐군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지방선거 판세가 오늘도 우리가 짚어보겠지만 지금 녹록지가 않습니다. 방송 3사 우리 MBC를 비롯해서 두 곳에 또 다른 방송사까지 합해서 총 3곳의 방송사에서 실시한 17개 강력단체장 조사 결과를 다 소개를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조사 결과를 지난 14일, 15일 실시했는데 대체로 국민의힘 쪽 후보들이 강력단체장 후보들이 우세한 결과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 결과도 상당히 이재명 후보를 비롯해서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한덕수 총리 후보자도 부결시키고 너무 강공 드라이브를 걸면 올해 후폭풍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인식이 좀 깔려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하루 만에 또 이렇게 기류가 바뀝니다. 참 우리 정치는 다이내믹합니다. 자, 뭐 조금 전에 윤석열 정권에 상당히 이제 호재가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악재가 없지는 않습니다. 바로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인데 지금 이거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일단 뭐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논란 뭐 많이들 아실 테고 요즘에는 보면은 얼마 전에 이제 처음에 이제 김성회 다문화 비서관이었죠. 이제 사퇴했고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같은 경우 이제 유우성 씨 간첩 조작 사건에 연루돼 있다. 그래서 지금 한창 말이 많고 어제 그제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어제 그 국회 운영위에 출석했더라고요. 이제 발언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시끌벅적했고 화이프님 말씀대로 지금도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뭐 전동차에서인가 제가 뭐 이 시의 이름을 굳이 기억을 하고 싶지도 않은데 왜냐하면 이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시가 암시하는 내용 자체가 다분히 성적이거든요. 이건 범죄 행위입니다. 범죄 행위. 예. 그러다 보니까 국민 내부에서도 운영위에 참석을 했던 박형수 의원이나 서초구청장을 역임했었던 조은희 의원 여성이죠. 예. 아니 그 결단 내려야 된다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랬어요. 예. 상당히 우리 안동 MBC 애청자분들이 지금 이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은 뭔가 이런 논란되는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세 가지로 답변을 해요. 한 가지는 고민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좀 지켜봅시다. 세 번째는 좋은 아침 되십시오. 이게 뭐냐면 뭔가 일을 해봤던 지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신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웬만한 외부에서 심지어는 국민 여론상으로도 지금 정호영 후보자도 그렇고 다들 이렇게 국민들 눈높이에 맞지 않는 비서관에 대해서 김성애 비서관이나 김인철 후보자의 경우에는 자진 사퇴를 했지만 다른 후보자도 저는 정말 문제가 되고 당 내에서마저도 지적을 받는 상황이라면 그건 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니겠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지금 여러 가지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당의 대통령에 이런 인사 논란, 인사 참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방선거에 또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영향을 줄 수도 있거든요. 저는 이 인사 논란을 얼마나 빨리 윤석열 대통령이 교통정리하느냐 이 부분이 또 지방선거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여야 모두에게 호재 악재가 이렇게 하나씩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정말 누가 봐도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퇴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누가 봐도 누가 봐도 방패막이를 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다 했는데 잘하면 임명 강행할 수도 있다는 그런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는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고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볼까요? 그 강용석 변호사,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 상당히 좀 변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단일화 여부 얘기도 나오고 있고 또 대통령과 통화 여부. 그렇죠. 통화 여부 진실 논란 지금 일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교통 정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대선하고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하느냐 하느냐 이걸로 정말 막판까지 시끌벅적하지 않았습니까? 상당히 어떤 변수가 되냐 대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지금도 지금 강용석 후보가 무소속 후보로서 보이고 있는 지지율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4% 5%가 됐던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도 더 높거나 낮은 지지율이지만 어떻게든 지금 박빙 깻잎 반장의 반의 반장 선거에서 지대한 영향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경기도가 지금 이번 지방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핫플레이스인데 기존에는 양김 대결이다. 김동연 대 김은혜. 근데 이제 6명 대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의 대리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는 뭐냐면 세모 네모 변수도 아니고 가로 세로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강용석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심지어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대통령 전화 여부거든요. 그러니까 당선인 시절에 윤석열 당선인이 이 사법연수원 동기입니다. 이 강용석 후보가. 강용석 후보랑 윤석열 대통령이랑. 사법연수원 동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김은혜 후보 선거에 이제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런 취지의 어떤 전화 연락이 있었다라는 것이 강용석 후보가 공개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지금 고발도 당했을 정도로 이게 선거 개입 아니냐 이렇게 대통령과 강용석 후보가 고발당했죠. 이런 상황이 될 정도로 이게 민감한 사안인데 그렇다면 경기도 지사 선거 판세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만큼 김은혜 후보로서는 김동연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명심을 가져가서 하여튼 사생결단 전력 투구를 하는 선거라면 김은혜 후보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윤심도 중요하지만 이른바 가로 세로 민심을 잡아야 강용석 후보의 마음을 잡아야 이게 선거에서는
이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은혜 후보는 정말 속이 많이 타겠네요, 현재. 자, 지금까지 리서치 오늘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